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사 소속 MU5735편이 쿤밍에서 광저우로 가는 비행 중 이륙 1시간 만에 추락했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에는 특이한 점이 많은데요. 에포크타임스에서는 그중 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산산조각이 난 항공기. 항공기가 산산조각 나게 되는 이유로 공중분해 또는 장애물에 부딪히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추락 현장 근처 한 광산업체의 CCTV 기록으로 보면 이번에 사고난 항공기의 날개는 추락하기 전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서진 항공기 기체 잔해들은 산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 승무원은 추락 상황에도 지상에 비상 코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추락 시 비상 코드도 없었고 지상 호출에 대한 응답도 없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여객기는 이륙 후 순항 상태로 설정되어 스스로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 갑작스러운 붕괴, 완전한 정전 및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비상 코드를 발송하거나 최소한 지상과 통신할 시간이 있습니다. 셋째, 비행기는 순식간에 2만 피트 상공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비행기는 모두 2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자국 소프트웨어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 레이더 24입니다. 두 소프트웨어 모두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 8,900m에서 지상까지 급격한 하강을 나타냈습니다. 비행 레이더 24는 트위터에 29,100피트에서 순항하는 동안 불과 1분 만에 21,000피트를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는 공기 역학 원리로 설계되는데요. 이번 추락이 단 항공기 엔진의 고장이었다면 활공, 즉 엔진을 끈 상태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지면으로 강하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고 있어 거의 수직 낙하에 가깝습니다. 넷째, 급속 하강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분당 31,000피트의 속도로 하강했는데요. 그런 다음 비행기가 다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 당시 조종사는 기절을 한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 상태였고 다시 비행기를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행기는 다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모델입니다. 사고 항공기는 고작 7년 정도 사용됐으며 통상적인 사용 기간이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항공기는 아직 노화된 건 아닙니다. 추락할 당시에 기상 상황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경 바람은 시속 12마일 미만으로 적당히 불었고 추락 당시 강수량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화닷컴이 게시한 기사에 따르면 민간 항공업계 관계자인 이한밍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조종사의 자살이고 두 번째는 미사일과 같은 사물에 격추당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항공기 설계 결함 또는 정비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신화닷컴의 이 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항공기가 갑자기 정면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이 항공기는 듀얼 엔진으로 한 개 엔진으로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날개가 부러진다 해도 활공이 가능하며 정면으로 수직 낙하한다는 것은 힘들다는데요. 보잉 737-800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0여 대의 항공기가 상시 하늘을 날고 있으며 안전성도 검증된 기체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사고 이후 중국 동방항공의 보잉 737 추락 사고에 대한 조사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총書記는 여객기의 추락 사고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 CCTV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 항공기는 어떤 이유로 통제력을 잃게 되었을까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